김기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아까 그 업무 보고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석근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 영역이나 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까? 뭐 상당 부분 관련이 돼 있죠. 그런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놔두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는데 칸막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복합 상품을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싶은데 칸막이로 인가 단위가 딱 걸려 있으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풀겠다는 거지 무슨 뭐 소비자 보호를 뭐 설명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하는 거를 저희가 규제를 풀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거는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는 이 상황이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소위 경쟁력 강화 또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 제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저희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금융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였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규제 완화였고 저희가 추진했던 방향하고 저희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죠? 예,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는 규제산업이라기보다는 규율산업이라고 보는 게 더 좀 뭐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저 규제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거고 규율은 어떤 그 큰 규율이 있으면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엄청난 책임을 묻는 그런 아무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예, 씁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특성은 다른 산업하고는 달리 정부가 일정한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서포트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금융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는 말로 접근을 하면 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저 국회 보고자료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도 제가 건전성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가 꼭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신용정보 유출 사태까지요.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 경쟁력 강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상황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런 대형 사고가 초래되면 그때 가서는 또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님, 저가 이번에 한 1년 넘었습니다만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이제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제를 줄이고 느리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무슨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서 이건 뭐 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늘리고 이거는 적어도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네, 되지 않을 말이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금융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잡아 나갔을 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 이 금융위원회부터 금융감독원까지 얼마나 이 신뢰가 붕괴됐습니까?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요? 네,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제 완화하려 치면 자본시장법이든 자본시장이든 어디에서 필요 없는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조용히 없애세요. 아니,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그런다고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감독원장까지 나서서 규제 완화를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의원님, 금융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거는 조용히 하셔도 네. 돼요. 아니, 그렇게 제가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아도 그건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그 부분을 신뢰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러면 감독을 강화하고 관치금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네, 조화스럽게 그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와 함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지난 10년 IMF 이후에 지금까지의 금융산업을 운영해왔던 패러다임하고는 이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금융회사들이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래서 규제 막 풀어준다. 이게 아니라 돈을 벌되 그래서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돈을 벌되 어떻게 벌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감독의 방향이 돼야 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금융산업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결국 중소기업과 선순환 구조를 금융산업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고민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화두를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늘 업무 보고 한 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뜻이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시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 보니까 주요 기조가 획기적인 부채 감축 그리고 경영혁신, 자율적인 경영혁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자율적인 경영혁신의 핵심을 복지 축소, 복리후생의 축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정부가 정책적인 잘못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부채 그리고 경영의 실패를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이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융위에서는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 산하 공기업과 복리후생비 축소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는 모르겠습니다. 제출은 받았습니다. 예, 그럼 협의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다면 금융위원회가 노동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있나요? 그거는 없는데, 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라기보다는 그쪽에서, 금융공기업들이 이 자체 경영 정상화 계획,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도 없는데. 그거는 공공기관, 제가 알기로는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제도를 단체 협약에 개정 없이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킬 수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고 그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노조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공기업 부채 문제가 이 노동자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 책임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다한 국민의 눈높이에 과다한 뭐 맞지 않는 급여라든가 과다한 급여, 뭐 과다한 복리후생. 복리후생, 뭐 네. 1인당 뭐 1,000만 원씩의 정도의 그렇게 복리후생. 되기까지 금융위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이요. 예. 금융이 공기업 산하 공기업이 그렇게 된 글쎄요, 데 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분에 뭐 부분에서 금융위가 책임이 그럼 있을 금융위는 수 어떤 있습니다만 책임을 질 생각입니까? 저희는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과거에 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은 복리 후생을 축소한다, 뭐 급여를 반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거는 압박해 뭐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위는 어떤 그런 정치적 책임이죠? 책임이라고 봐야지겠죠.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노동자들의 그 복리 후생비를 감축시켜서 얻을 수 있는 부채 감축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는 보세요? 뭐 크건 작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외람되지만 이게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한 과다한 복리후생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잘못이 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요. 본질은 어디 가고, 어디 갔는데 찾아볼 수가 없고,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본래 가졌던 그 책임 소재들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공기업들이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고 한 것이 무슨 노동자들 잘못 때문인가요? 4대강 말이죠. 4대강 뻘짓 하면서 그런 것들 다 부채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이를테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그 노동자들한테 적당히 책임 전가하면서 아니, 공기업 CEO가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경영을 한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났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공기업 정상화 문제. 예. 그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애꿎은 계층이라든가 애꿎은 이 그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공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 안 되는 노동자들의 어떤 복리를 단체 협약으로 합법적으로 해온 그것을 축소시켜 가면서 그것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사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한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정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든 부분이 다 그동안의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가져가는 데 대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금융공공기관에 계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경영진과 그리고 저희 같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도 올바른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의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송원창 의원님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지난 2013년 12월 30일에 대법원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2014년 2월 20일에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에게 해당 심사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했던 말들이 상당수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론스타는 국내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 다시 말해 산업자본이라는 시민단체나 학계 주장을 철저히 부인해 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담당자들은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법에 따를 경우에 동일인의 비금융회사 자산이 합쳐서 2조 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되기 때문에 은행 주식을 전체 발행 주식의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전체 발행 주식 중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처분 명령 등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무슨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없죠?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합니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 국제중재소송 ISD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수장이 어떤 거기에 대한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변호인들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에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ISD에서 물론 이겨야 되겠죠.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그 ISD에서 혹시라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론스타가 이기려면은 전혀 자기들은 이 국내법상 흠결사항이 없으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금융당국이 도와주고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전문 법률가들 얘기로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바람직하다라는 것, 국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면은 그래서 지고 엄청난 또 이 세금이 론스타 쪽으로 론스타의 이 ISD 소송으로 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지불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ISD 겁니까? 재판 지금 ISD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지고 이기고 그걸 떠나서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좀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개의 론스타 펀드들은 모두 동일인이라는 것. 두 번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로 탈출할 때까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것. 즉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융당국의 담당자들은 2007년 7월 10일 이후에 아니면 늦어도 2008년 9월 9일 이후에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은행법상의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을, 4% 이상의 은행 주식을 가질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